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K5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K5 트림은 2.0 가솔린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K5의 가성비가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은 가장 저렴합니다. 그런데 많이들 고려하시는 1.6 터보와 시작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K5 중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 트림이거든요. 시그니처 트림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사실 1.6 터보와 2.0 가솔린 간의 금액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 가솔린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출력적으로 1.6 터보보다 좀 부족하지 않을까, 나가는 맛, 치고 나가는 재미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살짝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신형 K5는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부분 변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바뀌진 않았어요. 전면부의 램프, 후면부 램프, 주로 부분 변경에서 바뀌는 부분들, 익스테리어에서는 전면부, 후면부 램프류와 그리고 휠 디자인 정도가 바뀌었고요. 실내에서는 12.3인치 듀얼 커브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실 실내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 핸들 디자인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 외에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와닿진 않습니다. 하지만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감으로써 훨씬 더 신형 느낌이 나고요. 경쟁 모델로 볼 수 있는 신형 소나타와도 동일한 상품성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대등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K5는 기존에도 디자인이 너무 멋졌습니다. 그래서 신형 소나타처럼 풀 체인지 수준으로 마이너 체인지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멋졌던 부분들은 그대로 살려놓은 채 약간의 변화만 주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주간 조주등이 훨씬 더 존재감 있고 더욱더 거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향시등을 넣었을 때 이 존재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주간 전조등 라인이 워낙 특이하게 생겼고 이 밝혀지는 범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야간의 존재감이 역시나 엄청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디자인도 역시나 마음에 들고요. 후면부는 약간 이렇게 입꼬리가 처진 것처럼 테일램프가 바뀌긴 했지만 이 부분 역시나 보다 보면 적응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K5 2.0에는 블랙핏이라는 옵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핏은 수입차 중에서도 나이트 패키지, 블랙 패키지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외관을 좀 더 멋스럽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 그릴 하단 범퍼, 사이드 미러, 후면 범퍼 이런 부분들을 다 블랙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이 블랙 알칸타라 헤드라이너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장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고, 블랙핏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인테리어는 하나 블랙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형 K5로 오면서 세 가지 인테리어를 제공하는데요. 블랙과 마션 브라운, 그리고 샌드는 베이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화이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인테리어를 제공하고, 제가 앞서 인테리어 컬러 실물 리뷰도 전달 드렸습니다. 외장 컬러 리뷰도 직접 전달 드렸으니까 아마 외장, 내장 컬러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리뷰 참고하시면 K5의 내외장 컬러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일단 제가 그래서 오늘 블랙핏에 어울리게 제 옷도 이 블랙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차량과 어울리게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 확실히 내 외장이 모두 다 블랙이다 보니까 좀 말끔한 올 블랙 수트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디펜더도 저는 올블랙으로 도색을 하고 블랙 패키지라는 옵션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블랙 패키지가 인테리어 블랙만 선택이 가능해서 나는 마션 브라운이랑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다라고 느꼈는데, 막상 또 타보니까 전체적으로 블랙이 주는 이런 깔끔한 멋이 있어요. 좀 시크한 멋이라고 할까요? 그런 멋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외장이 모두 블랙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답답하거나 심심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K5에 적용되어 있는 이 우드 트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올드한 느낌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올드한 느낌의 우드 트림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실내 블랙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는
그런 우드 트림이에요. 그래서 일단 실내는 상당히 고급스러워졌고 신형의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내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멀티펑션 컨트롤러 역시나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서 요만한 공간에 이제 공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공간 효율적인 인테리어까지도 적용되어 있고요. 이 기어 변속기는 아직까지도 이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소나타처럼 컬럼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컬럼식이 아무래도 공간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점이 있지만 뭐 다이얼식도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팔을 올려놓고 변속하기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후진 넣었을 때는 후진이다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게 드릉드릉 하고 이렇게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너 지금 후진 넣었어,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가 좀 막히니까요,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오른편에 있는 버튼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속도는 한 50km, 60km로 세팅해 놓고 앞차와 차간 거리는 2단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HDA2가 들어갔다든지 핸즈온 디텍션 HOD가 들어갔다든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그 ADAS 시스템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고, 지금 K5가 갑자기 껴는데 이거는 인식을 못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요 정도까지는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이어서 차들이 좀 타이트하게 끼는데,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한 번 더 낄 것 같거든요. 이제 앞에 아우디 A6가 끼는데 요것도 인식을 못했습니다. 사실 요 정도는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끼는 그 정도는 인식을 못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를 벌린 상태에서는 인식이 되지만 요 정도까지는 인식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HDA1 같은 경우에도 충분해요. 사실 사용하기에 고속도로나 뭐 우리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나 이런 부분, 뭐 서부간선도로 이런 데 사용하기에 충분히 편합니다. 잘 되고요. 이런 고속도로에서도 사용하기, 핸들 잡으십시오라고 떠서 터치를 하면 안 돼요. 이게 HOD인데 핸즈온 디텍션이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전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살짝 흔들어줘서 압력을 줘야만 또다시 연장이 돼요. 대신에 앞차가 속도를 줄이고 앞차가 속도를 낼 때 상당히 부드럽게 가속하고 감속하는 것은 인상적인 부분이고, 앞에 5 시리즈가 끼는데 요거는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놨는데 요 정도는 인식을 했어요. 아까보단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어왔거든요. 요 정도는 인식을 합니다. 사실 K5를 구매하시는 연령층 자체가 낮은 이유도 이 달리기 성능, 주행 성능이 큰 몫을 합니다. 소나타도 뭐 달리기 성능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K5는 1세대 때부터 워낙 또 출중한 달리기 성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또 가장 엔트리 2.0입니다 1.6 터보 그리고 2.0 하이브리드보다 출력이 낮아요. 이 기본적으로 2.0 가솔린은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그래서 160마력의 토크 20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넉넉한 출력은 아닌데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0 가솔린과 1.6 터보는 자연흡기와 가솔린, 그리고 배기량 차이도 있지만 변속기의 차이도 있습니다. 2.0 가솔린은 6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이 되고요. 1.6 터보는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기 때문에 1.6 터보가 좀 더 다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속주행에서 효율이 좋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고속주행을 해보니까 2.0 가솔린 같은 경우 뭐 100km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100km 이상에서 이렇게 쭉 가속을 했을 때 이때부터는 조금 RPM이 4000rpm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우웅 하면서 나 좀 힘들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1.6 터보였다면 좀 더 호쾌하게 치고 나갔을 것 같은 그런 속도인데, 2.0 가솔린도 뭐 지그시 엑셀을 조금씩 밟아 올라간다면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내가 한번 속도 내볼까 하고 엑셀을 쭉 밟아보면 지금도 RPM이 4600, 4700, 4800 거의 5000rpm까지 씁니다. 그래서 변속기가 아무래도 6단이다 보니까 이런 고속주행에서 RPM을 좀 쓸데없이 많이 쓰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RPM을 많이 쓸 속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시내 주행만 하신다면 2.0 가솔린도 괜찮겠지만 고속주행에서 나는 조금 더 매력적인 K5를 느껴보고 싶다 하신다면
1.6 터보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100km까지는 2.0 가솔린도 괜찮아요. 그런데 100km 이상의 속도를 내기에는 그때부터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윈드실드와 1열, 2열까지 모두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속주행 지금 한 120km, 130km를 이렇게 쭉 달려보더라도 굉장히 실내가 정숙하다라는 게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랜저와 실내 정숙성을 비교해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실내 정숙성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뭐 저속 시내 주행에서야 당연히 조용한 부분인데 고속에서는 아무래도 바람 소리, 이 A필러와 이 사이드 미러를 치고 가는 바람 소리, 그리고 하부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한 100km 이상, 120km 이상에서도 그런 소음 부분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뭐 NVH 측면, 뭐 진동과 소음, 불쾌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아쉬운 부분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속도에서 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차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조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차량들도 있는데 K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속도가 110km, 120km 정도 되는 속도인데 핸들이 거의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안정적이다, 고속주행에 안정적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고속주행할 때 물론 이 낮은 무게중심이 느껴지면서 쫙 깔리는 그런 느낌도 좋지만 저는 이 핸들도 많이 보거든요. 사실 어떤 차량들 보면 고속주행에서 계속 차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일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K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네, 아주 가지런하게 핸들을 유지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속주행 안정성이 운전자에게는 와닿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모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2.0 가솔린의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까보다 RPM을 더 많이 써서 이거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RPM만 많이 쓰고 그렇게 속도가 빨리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름만 낭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RPM을 뭐 살짝만 밟아도 지금 4000rpm 넘기고 있으니까 2.0 가솔린의 스포츠 모드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6 터보는 있을 것 같긴 한데 2.0 가솔린의 스포츠는 없애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K5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CCNC라는 현대기아 제네시스 최신 소프트웨어가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무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궁금했던 건데 K5를 통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메뉴에서 넘겨보면 폰 프로젝션이라고 있습니다. 폰 프로젝션을 눌러보면 여기 추가가 있어요.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추가를 눌렀을 때 휴대폰 블루투스에 여기 보면 K5라고 뜹니다. K5를 누르고 여기 페어링이라고 나와요. 페어링 누르고 허용 하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카플레이 사용하기. 그리고 여기 사용이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끝난 것 같습니다. 오, 대박. 오, 드디어 지금 선을 안 꽂았어요. 드디어 현대 기아에서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제가 처음 사용해 봤거든요. 항상 제가 시승차 받거나 시승할 때 하면 선을 챙겨서 다녔었어요. 그래서 선 꽂아 사용했었는데 다행히 뭐 다른 브랜드처럼, 다른 브랜드는 여기가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 화면으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티맵이랑 연동돼서도 잘 나오고 다른 메뉴들도 벅스 한번 눌러볼까요? 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제가 다비치 팬이어서 다비치 신곡이 나왔거든요. 지극히 사적인 얘기라는 신곡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뮤직 안 듣고 벅스를 듣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다른 화면들도 잘 나오고 이렇게 이 정도면 훌륭하죠. 네, 드디어 무선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서도 편하게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신형 K5의 가장 편한 실내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실내를 좀 더 볼게요. 실내는 뭐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화면 디스플레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송풍구 디자인이랑 여기 하단 이 메뉴가 변경되었다라는 부분이 커다란 디자인 변화입니다. 하단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 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쪽 오른쪽만 무선 충전이 되고요. 왼쪽은 그냥 스마트폰을 올려놓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왼쪽은 충전은 안 돼요. 뭐 다이얼식 기어 변속기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문식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또 깨알 K5라고 되어 있네요. 핸들 열선, 통풍 열선 시트 모두 다 지원이 되고요.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더 작아요. 여기가 좀 더 큽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 여기에 넣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렇게 주행할 때마다 소리가 날 텐데 여기에 넣으면 딱 맞습니다. 좀 덜 움직이죠. 확실히 여기 넣으니까 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트림이나 이런 부분의 소재, 그리고 저는 이 소재보다도 컬러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컬러감이 이 블랙 인테리어랑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이게 만약에 브라운이었으면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다 브라운을 넣다니 했을 텐데 이 블랙이랑 톤도 아주 잘 어울리고요. 고급스럽게 실내를 잘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컬러를 잘 골랐기 때문에 무드긴 하지만 그렇게 올드한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핏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이 스웨이드 헤드라이닝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브릭이 아니라 스웨이드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번엔 신형 K5 페이스리프트의 외관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앞서 런칭 행사장에서 외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외부에서 블랙핏 옵션이 적용된 신형 K5 2.0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는 이 라이트 변화류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금 낮에 보더라도 존재감이 아주 또렷한 이 주간 전조등을 가지고 있죠. 약간 번개 모양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멋진 느낌들이 드는 그런 주간 전조등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단 범퍼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라인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EV6 GT 라인이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쭉쭉 뻗어 있는 직선 형태를 가지고 있고 범퍼는 양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다 보니까 상당히 전면부를 봤을 때 역동적인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블랙핏 옵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톤 다운돼 있고 어두운 컬러인데 이 블랙핏에서 기아 엠블럼만 너무 이렇게 돋보이다 보니까 이 기아 엠블럼도 좀 톤을 다운 시켜줬더라면 좀 더 완성도가 높았겠다, 좀 더 멋졌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이 옵션으로 산다면 이 엠블럼 튜닝은 꼭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릴이랑 하단 범퍼에 있는 이런 디자인 디테일들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통일성도 갖추고 있고 가까이서 보면 입체적이고요. 그래서 전면부는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K5 전면부는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고 측면부도 사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휠 보시면 18인치 블랙핏 옵션이 들어가 있는 블랙핏 전용 18인치 휠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2.0 가솔린이어서 19인치는 안 됩니다. 1.6 터보만 19인치 블랙핏 휠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19인치 휠도 멋져요. 기본적으로 휠이 블랙이기 때문에 따로 출고받고 외부 업체에서 이 블랙으로 도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이드미러도 원래 블랙 캡인데 지금 이 차는 외장 컬러가 오로라 블랙 펄이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고 이런 사이드 스커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참 스포티하게 디자인을 잘 해놨죠. 그리고 또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요 크롬 몰딩입니다. 보통 블랙 패키지나 뭐 다른 브랜드의 나이트 패키지 보면 요 크롬 몰딩도 다 없애거든요. 근데 또 이 크롬 몰딩은 살려놨어.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들도 여기는 블랙 하이그로시인데 여기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톤이랑 요 톤이랑 요 톤 지금 다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일만 시켜줘도 확실히 차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꿔주면 참 더 멋졌겠다. 여기 지금 필러 부분만 블랙 하이그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통일성이 좀 깨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측면부는 다 멋진데 저런 약간의 디테일들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일라이트가 원래는 이렇게 절지선 룩이었죠. 점점점점해서 이 부품이 없었는데 이 부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더 라이트의 범위가 넓어졌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라인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패스트백처럼 생긴 이 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은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부가 훨씬 더 마음에 들고 후면부도 보다 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엣지 라인 이렇게 살려놓은 것도 저는 참 마음에 들고 이런 등화류들 굉장히 볼륨감 있고 두껍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후면부 디자인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이 순서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씩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 근데 전면부에서는 저는 아쉬운 부분을 크게 못 느꼈습니다. 전면부는 거의 완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신형 K5 운전석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차가 좀 낮아 보이니까 또 어떤 분들께서는 공간이 좀 좁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키는 178이고요. 178 기준으로 지금 제 포지션으로 맞춘 겁니다. 딱 이 정도 포지션 나오게 되고,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조작하셔야 되고, 시트는 앞뒤 그리고 위아래 다 전동이고, 앞쪽 각도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등받이 그리고 럼퍼 서포트 요추시대는 앞뒤, 이렇게 앞뒤 위아래로는 안 돼요. 앞뒤 투웨이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 딱 잡고 앉으면 이 정도 딱 브레이크. 그리고 지금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메탈 페달이 적용이 됩니다. 시그니처 트림이어서 메탈 페달 적용되고 딱 이 정도 포지션. 네, 지금 제가 제일 낮춘 거예요. 저는 항상 낮춰서 운전하기 때문에 세단을 탈 때 한 요 정도 이렇게 앞으로 하더라도 이 앞쪽 공간도 여유로운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정도도 아주 편안한 세단 포지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K5 운전자분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앞좌석을 그대로 맞추고 뒷좌석으로 앉아보겠습니다. 네, 178 성인 남자가 앉고 그대로 뒤로 앉았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남아요. 무릎 공간은 뭐 전륜구동 세단이기 때문에 엄청 넓고요. 이 발밑 공간도 아주 넉넉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룸도 세단이지만 아주 넉넉한 헤드룸 보여주고 있고, 열선 시트 버튼 2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수동식 선블라인드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송풍구 여기 있고요. 이 안쪽에는 C타입 포트 2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는 뭐 전혀 아쉬움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뭐 SUV가 확실히 트렁크 공간에서 이점이 있긴 하지만 뭐 K5 정도만 되는 세단은 2열 좌석도 SUV 못지않게 넉넉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아쉬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K5에 드디어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열고 버튼 한 번으로 전동으로 닫으실 수가 있죠. 물론 2열 좌석 폴딩도 가능합니다.